방송 시작 눌러야죠.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녹화 시작 누르시면 네 하시면 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유튜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복구가 된 것 같아서 다시 재설정을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쪽은 그냥 포기하고 저희 캐치스타하고 저희 그 다른 프로그램 송출되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은 그 말씀드렸던 그 단기 매매 그 공략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상황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스케줄들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상황 한번 예측해 보면서 또 미국에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FOMC 회의 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FDA에서 그 모더나 그 백신 승인 아마 될 겁니다. 거의 승인된다고 보고 있고요. 승인 관련 내용이 있고 금요일에는 저기 그 서머스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부터 물론 이제 FOMC는 첫날은 그냥 일상적인 회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날 대부분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경기 부양 관련해서 예산안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9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대략 우리 돈으로는 1,0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조 정도인데 중국이 6,000조를 투여한다고 그러죠. 유럽도 승인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5,000조이냐, 500조이냐, 1,000조냐 요 정도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의 상황은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시장을 접근하면서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보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저희 더블클럽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서의 대장주, 주도주 그리고 기존에 움직였던 대장주들 있죠. 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상승 각도가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주가 하락폭이 일정 부분 한 단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앞으로 다시 돌아 나갈지 아니면 계속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하락세로 진행이 될지 과거의 주도주라고 한다면 LG화학 비롯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들 있죠. SDI 또 케미칼, SK케미칼,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고 앞으로 운용해 갈 그 종목들, 그 업종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군들 있죠. 이 종목들도 한번 재차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단기 매매, 그 장중 매매를 통해서 그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매매 공략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많이 매매를 해봤고요.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아마 이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활용하시면 그 상당히 그 단기 매매 책략에서 수익이 나는 패턴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대입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 과거에 매매했던 방법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하루 종일 이 종목의 움직임 자체를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고 조금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면 이 방법으로 일단은 매매를 할 겁니다. 저도 다른 장중에 그 매매 포인트를 잡는 종목 매매법도 있지만 아침 초반에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급등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TS마다 여러 가지 그 주문창들 또는 그 매매 상승률, 뭐 시총 상위, 거래량 상위, HTS마다 각기 명칭도 다르고 카테고리도 다르지만 대부분 동일한 내용들의
카테고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거래량 상위, 시총 상위, 상승률 상위 대략 이 세 가지 정도를 띄워 놓으세요. 통상은 상승률 상위 종목을 대표적으로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래량 상위를 띄워 놓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까 찾다가 최근에 요 패턴의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상승률 상위 종목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대략 그냥 당일 등락 과대 종목을 찾아놨습니다. 어차피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종가상으로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당일 등락 과대를 띄워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창을 띄워놓으시고 거래 상위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종목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딱 장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8시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그럼 요 주문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률 상위 창하고 거래량 상위 창을 띄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9시 딱 돼서 장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겠죠. 상승률 상위 종목군과 거래량 상위 종목군이 장 초반에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9시 5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대략 20종목 정도를 세팅을 합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고요. HTS마다 다르지만 이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일괄 주문이 되는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상승률 상위 종목이 쭉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거래 상위와 겹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패턴은 다 다르지만 요 클릭을 해서 범위를 쥐어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 최초에 이제 소팅을 해놓습니다. 가격 대비, 증거금 대비 몇 주, 만 원짜리는 10주, 10만 원짜리는 한 주 이렇게 금액 설정을 처음에 해놓는 창들이 다 있습니다. HTS 보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금액, 가격 설정을 해서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20종목에 대해서 시장가로 9시 5분경에 매수가 쫙 들어가겠죠. 20종목이 다 잡힙니다. 20종목이 잡힌 다음에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잡히는 시점에서의 금액과 이제 차트를 20종목을 다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금액과 가격을 보면 매수 가격 대비 음선이냐 양선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양선이겠죠. 물론 시초가는 아니지만 9시 5분 상황에서의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의 양선이냐 음선이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내 잔고에 리스트가 뜨게 되겠죠. 리스트가 쭉 뜨게 되면 리스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분 정도를 더 기다립니다. 5분 정도를 더 기다려서 9시 10분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난 종목만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제가 해보니까 7종목 내외가 딱 걸려듭니다. 20종목 중에 7종목 내외의 종목이 플러스권대에서 움직임이고요. 12세 종목은 마이너스권 종목으로 대략 1, 2% 내외에서 손절이 나갑니다. 일괄 주문에 의해서 이것도 다 12세 종목을 다 손절시켜버립니다. 7종목을 쭉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면 7종목 중에서 3, 4종목은 상한가가 나옵니다. 또는 2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또는 10% 이상 장중에 큰 폭의 움직임을 줍니다. 7종목이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시장의 탄력, 종목의 탄력도를 봐서 오버나잇 할지 아니면 당일 청산할지를 결정하고요. 10%나 15% 움직였던 종목은 그거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리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볼지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상한가 난 종목에서 잔량이 많이 쌓인 종목들은 오버나잇에서 다음 그 패턴까지 다음 날까지의 움직임을 수익률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종목 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 흐름과 패턴을 오늘 주가와 대입해서 지금 당일 등락 과대 종목을 오늘 장에서 한번 대입해서 9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이전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엔젠 바이오였네요. 주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봉 매매이기 때문에 신규주라고 하더라도 차트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고요. 10분봉으로 저는 보는데 분봉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맞는 분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5분봉도 많이 보시고요. 10분봉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분봉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나온 주가이지만 9시 상황에서 9시 5분 상황에서 매매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9시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9시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14일 9시에 시작한 그 상황이죠. 그러면 9시 5분 정도면 뭐 요 정도 상황이 되겠죠. 중간 허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더 빠졌네요. 이거는 매도입니다. 9시 10분 봉이죠. 두 번째 봉이니까 9시 10분 봉입니다. 들어가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나중에 기록하긴 했지만 아깝지만 이거는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시점이 9시입니다. 9시 5분이면 이 정도 허리 정도 되겠죠. 제가 칠판 모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이 시작하고 9시 5분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0분 봉이니까 10분 내에서 주가가 움직였죠. 10분 내에서. 그러니까 9시 5분이라고 한다면 이 봉 내에서 가격이 형성된 상황일 겁니다. 이 라인에 잡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매수한 가격을 거의 깨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홀딩해서 끝까지 가지고 와서 종가까지 상한가네요. 상한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볼까요? ECS. 이 종목은 9시 상황 한번 볼까요? 9시 상황을 보면 요게 9시 상황이네요. 요것도 9시 5분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손절이 나갔겠네요. 여기서 손절은 9시 봉이 아니니까 9시 5분 봉에 들어가서 홀딩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11시 부근에 주가가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갔네요. 여기서 손절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죠. 9시 5분에 들어가서 주가가 양선으로 움직임을 줬어요. 그리고 10시, 11시 즈음에 내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자율적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손절을 했겠죠.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투자자라면 가지고 계셔서 이후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자율적이고 이제 세모 형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9시 봉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 여기인가요? 3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것도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손절이 나갔고요. 로보스타 요거는 9시에서 바로 급등해서 올라갔죠. 요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바로 상한가에 세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오버나잇까지 했겠죠. 이게 9시 봉입니다. 9시 봉. 뭐 요 언저리에 들어갔겠죠. 이건 뭐 자연스럽게 큰 고민할 거 없이 봉 3개니까 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잡으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개 종목 중에서 대략적으로 14개 종목이 세팅이 되고 이 14개 중에서 한 7개가 장중에 버려지고요. 7개 정도가 장 마감까지 또는 장중에 10% 또는 뭐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남겨주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의 종목 선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매매들 많이 하십니다. 다만 이제 종목 세팅을 하실 때 그 소팅을 하실 때 금액별로 잘 정하셔야 돼요. 10,000원짜리는 뭐 10주, 10만원짜리 한 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자동 주문이 나가게끔 이거는 HTS 사용법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잘못 주문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문법을 활용한 창들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증권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는 차트에서도 바로 주문이 나갈 수 있는 매매창이 있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그룹 내에서도 바로 주문이 나갈 수 있게끔 설정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주문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주문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활용하지 않아서 그러시지 주문창이나 매매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상위, 상승률 상위 패턴의 종목들을 일괄해서 일괄 주문되는 형식으로 매매해서 그날의 단기 매매로 공략하는 이런 방법들 어렵지 않으면서 종목 분산도 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대해서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단기 매매 형태로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이 패턴에서의 종목 접근법의 단점이라고 하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 끝날 때까지 온 신경을 써서 상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죠. 그리고 요즘에 급등 패턴의 종목들이 장중에 잘 올라가다가 한번 휘청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아침 초반에 극초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일정한 나는 뭐 3% 5%만 먹고 던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매매는 보통 상한가에 들어가서 오버나잇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3% 5%만 먹는다고 하면 내가 최초에 20종목을 세팅해서 13개 종목을 버렸죠. 이 버리면서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5% 정도만 수익을 내게 되면 거의 뭐 똔똔입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서 오버나잇을 해야지만이 이 남은 7개 종목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래야지만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주시하면서 무너지는지 또는 패턴이 깨지는지 요거를 지켜보시는 게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시세를 한두 종목도 아니고 한 7개 종목을 펼쳐놓고 보기 때문에 뭐 자리를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 방법의 매매법도 안전하게 수익을 도모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께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매매법이기 때문에 요 방법 시간도 되시고 트레이딩 스탑이요. 트레이딩 스탑도 아시는 거 보니까 매매를 많이 하시는 그 분이신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 스탑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거 그 주문창 주문법 그 스탑 로스 주문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셔도 자기가 특별하게 시장을 지켜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그 자동으로 스탑 주문을 그 연동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그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매수가 이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죠. 임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괄적으로 기계 매매를 통해서 스탑 주문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 트레이딩 스탑이나 기존의 이제 스탑 로스 주문을 활용하기보다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보면서 왜냐면 제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기준에서 자르고 가져가고 이렇게 운용을 했었습니다. 수익률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치화시키진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 전체 자산에 대해서 20% 정도 수익, 굉장히 큰 수익이죠.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서 오래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래 할 수는 없고 적당하게 난 장중에 자르고 나오겠다 하라면 관계없습니다. 뭐 11시 12시까지만 운용을 해서 나는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하루에 한 3-4% 정도만 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관계없겠지만 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오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매매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또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딱히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서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테크니컬하게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뭐 일봉, 뭐 이평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단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고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적으로 숙지한 이후에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 레벨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도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이해도가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 시간에 뭐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그 차트가 왼쪽은 그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시장이 오늘 종가로 끝난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테크니컬하게 어떤 뭐 접근 방법보다는 그냥 그림을 딱 놓고 보면 야 우리 시장 세다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전 상황에서의 상승률이 크긴 했지만 최근 8월부터의 주가 움직임 자체는 다소 소강 상태 국면이죠. 주가가 지난 8월에 고점을 찍어줬고 9월 11월에 움직이고 지금 12월 들어서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그다지 움직임 자체가 좀 무딘 형태에서의 상황입니다. 이전에서 주가 상승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승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요 정도 수준이겠죠.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재 주가 흐름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시장보다도 더 폭이 더 크게 올라왔죠. 최근 상황에서요. 물론 외국인이 사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전체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보다도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인 게 우리 시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을 전체로 지금 그림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면 탄탄하게 저점 라인이 지켜주는 상태입니다. 요 고점 라인 수준이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흔히 말하는 이 세 고점 라인이 지지선 라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현 상태에서 크게 빠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의 그림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미 이전 단계에서 세 번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모습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탄력이 강하다는 모습이 아니고요. 탄탄하게 밟고 올라왔죠. 이미 세 차례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탄탄하고 단단하게 이 주춧돌을 세워가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이전 상황의 고점들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기에는 모습상으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런 패턴으로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이 패턴의 근거가 되는 상황은 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모더나 승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의 내용 또 그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그 매크로하게 이제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내년 상황은 전반의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여건이 올해보다도 훨씬 좋아지는 국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박스TV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SOC 투자를 비롯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겠죠. 물론 지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잠깐 언급 드린 바 있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뭐 암전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요. 그리고 우리가 터널을 들어갔을 때 터널의 끝자락 직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그 부근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터널 출구 근처에서 지금이 또 우리 시장이 현재의 상황이 동트기 직전 또는 터널의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또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또 종목들이 내가 가진 포트가 다소 위축되고 조금은 마이너스 조정권에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홀딩하면서
내년장, 올해장보다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가져가 보는, 그리고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매매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런 장에서 매수를 도모하는 형태의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말씀의 부분이 있죠. 이전의 주도주, 이전의 탄력주, 상승률이 컸던 종목, 대장주 이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종목을, 그리고 넘길 종목을, 수익이 날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는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률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미련 때문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패션이, 상황이 바뀌는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종목을 끌고 가다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도 못 내고 내 종목에서 손실만 확장되면서 양빵으로 깨지는 경험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하지만 주식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제로, 지난주로, 전달로 안 돌아갑니다. 앞으로 전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즉시 정리하고 옮겨 타는, 그걸 보통 시장에서는 뭐 뒤집기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용어로 쓰는데 즉시 미련 없이 바꿔 타는 그런 전략도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28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800포인트가 단기적인 고점 수준에서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자체에서 모습이 될 거고요. 21일 평선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 돌파 전에 한 차례 더 쉬어줘야 되겠죠. 제가 시나리오를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면서 1월 중순까지의 움직임 이후에 1월 중순 이후에 다시 3000포인트 안착하고 그 3000포인트 윗선에서 움직임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장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까지 그 지금의 추세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6월까지도 연장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월까지지만 좀 더 지금의 장이 그 움직임 자체가 이어짐이 6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 지수상으로는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3500, 4000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위아래를 계속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이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도 시장은 그러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요. 쭉쭉쭉쭉 뻗어서 2500, 2800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2000포인트를 올라서서 다시 내려오고 올라서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연속 손상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은 체력을 단단히 비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그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도 비슷한 상태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움직임 측면에서의 모습은 오히려 그런 장의 수익이 우리가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이 빨리 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죽어야지만이 시장이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쉴 때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패턴 분석에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의 74,500원 라인에서의 고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이 되겠죠. 옆으로 눕는 그리고 다음 장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가능성 있는 삼성전자가 지수 3000포인트에서는 8만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장을 보는 관점에서 올해 탑 포인트는 2,95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2,9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근거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한 측면에서의 내용도 아니고요. 그 논리적인 측면이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전체 종목에 대한 PBR과 PER을 계산을 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과 연동되어서 시장을 계상해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 장은 2,950포인트가 올해의 기업 가치 수준으로 볼 때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기업 실적이 더 나아지겠죠. 나아질 상황을 예측하에 지수를 우리가 그 수치를 그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이제 그 수치를 넣으면 거기에 지수가 나오는 또 종목의 가격이 나오는 그런 그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기업의 또는 종합지수의 그 뭐 기업 실적이나 PBR, PER 뭐 이런 거 다 계산돼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림잡아서 적정 주가를 내는 게 아니고요. 또 어림잡아서 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에서 근거에서 지수와 가격을 매겨서 애널리스트들도 그 탑포인트 예측가 추정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관들도 지수를 말할 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을 접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950포인트가 올해의 장에서 탑포인트, 그러니까 목표치라는 거죠. 꼭 찍을 수도 있고요. 근처까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타치하지는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가 탑포인트라고 예측을 하고 내년에는 3,100포인트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관 쪽에 이제 그 아는 친구들 선 후배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3,1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그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추론해서 가격을 설정했을 때 3,000포인트가 8만 원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와서 가격을 잠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넘어가게 되면 또 차익 거래가 나오죠. 그리고 이익 실현 물량들이 정확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공짜를 안 줍니다. 이 틈이 발생하면 누군가 틀림없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 가치와 가격 가치가 괴리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차익 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수 3,000포인트에서의 8만 원, 지금 74,500원은 지금 현 지수대의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장은 오늘 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종목들이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상황은 지난주에도 한 차례 보여줬었죠. 그리고 전반의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 만들어준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목금, 뭐 수목금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이번 주도 이런 흐름들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되면서 좋아지겠죠. 이런 흐름들 다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세 번째 챕터로 여러분께 이 장에서의 선도 종목군과 과거의 대장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바이벌 해드리면서 아직도 미련의 과거의 종목에 집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종목을 못 팔겠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진 주가 수준을 회복하거나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적 고점을 찍어서 내 대에는 그 가격을 못 만져보는, 못 가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지는 물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가이드로서 내비게이터로서 이 상황을 접근법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주도 종목군과 앞으로의 주도 종목군을 비교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 셌던 종목들 있죠. 제가 리스트를 뽑아놨습니다. 뭐 이 외의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하나솔루션, SK케미칼, 카카오, 시젠, 신풍제약입니다. 과거도 아니죠. 그리 오래된 시간도 아닙니다. 올해 몇 달 전에,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들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저희 더블클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를 위시해서 조선, 철강,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트로이카, 은행증권, 건설 종목들, 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요 패턴의 종목들이 또 어떤 모습인지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죠.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전에서의 고점 이후에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모습상에서의 전반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전에서의 고점 앞에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장에서 2차 전지를 테마로 해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을 1번으로 많이들 선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다소 불안한 과정에서의 모습이죠. 고점을 돌파하긴 했으나 이 고점을 지지해서 다시 재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다소 불안한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제일 현재로서는 강한 패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SDI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상승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좋은 테마군입니다. 다만 상승의 각도치가 무뎌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고점, S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상황에서 고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주가 패턴이 다시 뻗어가는 형태보다는 여기서 옆으로 누워지는 과정에서의 모습,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상승을 보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는, 대형주는, 우량주는 항상 이러한 패턴 과정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본다면 마찬가지로 SDI 같은 경우에도 42만 원대에서 57만 원까지 30% 가까운 상승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뻗어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누워줘야 되겠죠. 여기서 더 뻗어가면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예상해 보고요. 주가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눕는 이런 패턴, 왔다 갔다 지지부진 이런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솔루션, 이거는 좀 다소 약한 모습에서의 흐름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임입니다. 같이 쉴 겁니다. 같이 움직임 자체는. 그리고 나서 움직일 때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런 패턴들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SK케미칼, 조정의 폭이 다소간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좀 기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 종목도. 카카오, 뭐 안 봤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그런 패턴이고요. 반면에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요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시젠 진단키트 많이 수출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게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주가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꾸준하게 이어질지, 일시적인 매출인지 이게 중요한데, 진단키트 물론 현재 상황까지는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내년, 내후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유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서 또 개발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연속성이 없는 매출은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신풍제약이 가장 센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흐름 자체가 무뎌지면서 재상승을 노려보기도 하는 이런 패턴의 종목은 역사적인 고점에서의
가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 앞에 말씀드렸던 LG화학 비롯해서 카카오까지의 종목은 내가 물렸지만 시간으로 극복을 해서 다시 매수가까지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CJ나 신풍제약 같이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 분위기의 편승해서 주가가 올랐거나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통해서 주가 수준이 레벨업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하고요. 반대 경우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그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낌만 가져보세요. 어떠신가요? 이제 올라오고 있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 막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조금 불안하죠. 이들 종목들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이제 탈출했습니다.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한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죠.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포스코도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죠. 고점을 찍었다거나 어떤 패턴 분석상 쌍봉을 만들고 무너지는 패턴은 아닙니다. 제철, 저는 제철을 현철이 하는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설이도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종목을 저는 풀네임을 다 불렀었는데요. 요즘 줄임말이 유행하니까 현대차는 그럼 현차겠죠. 현차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꺾어진 패턴 아니죠. 신세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주들이 된소리를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가 기한이 있는 악재이죠.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것입니다. 악재라는 게 미궁 속에 안개 속에 있어야 영향을 크게 발휘합니다. 지난 3월, 4월, 5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백신이 언제 나올지, 치료제는 언제 나올지, 또 확진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사망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이렇게 아무도 예측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악재의 크기가 큰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치료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5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월이 될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이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가지는 않겠죠. 내년 상반기, 최소한 3, 4, 5, 6월 중에는 모두가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고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모두의 컨센서스가 합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힘듭니다. 3단계로 상승하게 되면 물론 매출에 타격이 받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오늘 나온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타격을 받은 상공업 그리고 기업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죠. 제가 정확히 몇째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2번 정도 휴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내년도에 이 부분 일시적인 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화점 유통 마트 같은 경우는 1년에 휴일이 며칠이냐가 굉장한 매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년보다 3일이 많다. 내년에 3일이 많다고 그러죠. 휴일이. 이게 매출 척도에 굉장히 산출하는 데 큽니다. 근데 1년에 20일, 30일씩 영업일수 늘려주게 되면 엄청난 매출 신장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주가 더 이상 빠질 거 없습니다. KB금융도 보시면 아직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은 아니죠. 아직 전고점 이전 상태, 코로나 이전 상태의 주가도 아직 회복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대부분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미 돌파한 모습인데 이전 상태의 주가도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실적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1조 1천억 분기 CS건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렸죠. 삼성증권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들 지금 장에서 가장 수혜가 높은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비주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주가 흐름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출이 늘어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일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물건을 만들 때 뭐 그냥 갖다 뭐 만들 수 있나요? 다 그 물품을 공급해주는 벤더사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고 그걸 수출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후방 산업이죠. 후방 산업의 종목군들입니다. 지난 8월에서 고점 아직도 못 뚫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가이긴 하지만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동진세미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의 종목들 거래량 아직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이거는 움직였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들 내일장에서는 또 움직이겠죠. 오늘 거래량도 딱 잡아놓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크게 늘어났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서버렸으면 이 종목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딱 절제시키면서 이 라인에서 끊어졌죠.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어졌습니다. 모습 괜찮습니다. 이런 패턴에서의 흐름들의 주가들 앞선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좀 더 갈 수 있고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대장주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하고요. 단기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 자체는 전반의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일장 오늘 미국 시장 영향 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은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다소 시장의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박스 형태에서의 그 상한 하한이 제한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장 한 차례 크게 출렁출렁했고요. 내일 장은 이 진폭이 좀 작아질 겁니다. 수요일 장에서는 이벤트에 의해서 진폭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벤트를 알고 난 뒤에 시장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는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진폭이 있겠지만 한번 튀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그 레벨업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오늘 조금 빠지지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가는 종목으로 잡아놓으시면 앞으로 시장 상황 대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 오히려 수익 늘어날 겁니다. 빨리빨리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는 슬기로운 투자법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장중에 저희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요.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좋은 종목 가지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업 가치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내일 톡방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